자,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부동산 시장, 시장 독해법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 1, 2년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빨리 되면은 다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제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부동산 시장 독해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년간의 부동산 대책 과연 효과가 있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자면 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그 대책의 결과고요. 여태까지 20번 나왔죠, 대책이. 그리고 부동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동산은 항상 이 추세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추세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 규제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지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의 추세거든요.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 추세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로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부양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 기간도 결국은 몇 개월 못 버티고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오를 때 이런 규제의 효과는 단기간이고요. 또 반대로 추세가 하강으로 갈 때 부양책의 효과도 역시 단기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살릴까요? 저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가 계속되는 한 뭐가 생겨요? 풍선 효과는 반드시 생길 거고요. 계속 확산이 커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면 가차없이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방까지 이 중서도시까지 다 갈 수 있는, 다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규제에도 그렇게 계속 규제를 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 결국 다 묶는다는 거죠. 규제로 다 모든. 이거 언제 무슨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없으신가요?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잖아요. 서울 묶으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또 수도권 지방 거의 다 묶었어요. 다 묶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다시 서울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서울 쏠림 현상이 오히려 크게 나타날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문제지만 지금은 조금 피하고요. 자, 주목해야 될 부동산 키워드 보시죠. 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포감과 경기 침체, 경기가 지금 막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이게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그렇죠? 자, 그리고 멈추지 않을 부동산 규제, 넘치는 유동성 저금리.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요거 두 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여기 마지막 거는 뭔가 좋은 느낌이 나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 그리고 은행의 저금리 상황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좋은 건데 과연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도대체 이게 떨어지는 시장인지 오르는 시장인지 이거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지금 급매물이 많은가 적은가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지금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구입을 못해. 투기 수요인지 투자 수요인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좌우지간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살려고 하는데 못 사게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많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매물이 시장에. 근데 매물이 지금 안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매물이 나오는 즉시 지방에서 원정 투자를 해서 지금 막 산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약 시장이
뜨거운가 아니면은 지금 미분양으로 청약시장들이 줄줄이 미분양 지금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는가 보면은 지금 뭐 거의 고분양가 논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완판 행진을 지금 벌이고 있죠. 자, 전세 시장은 지금 또 상승인가 하강인가.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시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세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전세가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 보합, 안 되면 보합, 그다음부터 계속 지금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집값이,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더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저희 작가님이 이건 딱 해주셨는데 착각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면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근데 부자가 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죠? 세금은 근데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게 맞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재테크를 잘하려면 이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좋은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준비 없이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재테크는 알아야도 되지만 항상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